박희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한중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반중 친미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부 시청자께서 저의 그 중국에 관한 유튜브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며칠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다녀간 일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에도 중국은 우리를 뭘로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탑재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왕이 부장의 그 방문을 보면서 저는 이 옛날 명이나 청나라 시대의 상국 대신이 온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전 여당 대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당의 외교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양쯔에서라는 사람은요, 사실 그 중국의 외교부장은 그다지 서열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다 나가서 만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부탁을 했습니다. 옛날 명나라, 청나라 때도 저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외교부장은 조금 그 오만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11월 26일 날 강경화 외교장관 회담 시에는 25분간 지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또 사드 압력도 지속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17년 12월에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 어깨를 치면서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2월에 지중 인사들 전부 모이라고 해놔놓고 40분 동안 지각을 했고, 지각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미국 편에 서지 말 것을 거의 강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뭐 교통이나 이런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조금 하대를 당연시하려는 의도적인 그런 그 행동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또 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중국 게임 회사는 우리 한복을 중국 명나라 때 옷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해서 우리 사람들이 화가 나고 뭐 일부는 그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과연 미국 관리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작은 것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시시콜콜 시비를 거는 그런 게 관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중국은 사실 거의 독재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주주의의 모범이지요. 중국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권입니다. 중국은 자국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최근 트럼프 들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전 세계의 공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바이든이 그 방향으로 다시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만 자기가 힘이 세지만 오만하고요. 미국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경찰이면서도 나름대로 겸손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군정을 총괄했던 하지 중장,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깍듯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한말의 원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 무시하고 궁궐에서 수레를 타고 다니고 인사권을 전횡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어느 쪽을 우리가 친구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의 안보, 경제 발전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4대 할 때 굴림만 했지 우리 한국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우리를 도왔습니까? 현재 우리 G20에 속하도록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최근에 중국은 육군 감시 장비에 어떤 코드를 심어서 촬영된 그 사진이 자동적으로 중국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이 가장 심각한 위협을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인데요. 그 핵무기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비교가 이러한데 중국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을 한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사대했을 때, 예를 들면 조선입니다. 절대적으로 낙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름도 없었죠. 그러한 왕조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민중은 피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한미동맹을 시작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G20에 진입하는 세계 굴지의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처럼 절대 낙후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일부 지원하는 건 뭡니까? 식량 등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조금씩만 줍니다. 얄미운 거죠. 미국은 우리한테 무엇을 했습니까? 식량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다방면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경제 원조, 군사 원조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1955년만 보면요. 미국은 4.2억 달러의 군사 원조와 2.8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원조는 총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미동맹 60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억 달러면 지금으로 보면 10조인데요. 그 당시의 가치는 아마 저는 10조가 아니라 10경 정도가 되는 큰 가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굴종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2월에 사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고 혼밥하는 등으로 홀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배치하든 안 하든 그게 중국이 상관할 바가 아니거든요. 또 현 정부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가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 이 3부를 합의합니다. 이건 사실 주권상에 가는 건데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금년 10월이죠. 얼마 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6.25 전쟁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침략한 거고 그 뒤에 중공과 소련이 있었죠. 중공과 소련이 사주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게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중국의 이 청년 조직이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다. 북한이 공격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역사적 사실은 북한이 남침한 겁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현 정부의 경우에 대중국 굴종이 일상화되어 있다. 또 과거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4대, 중국에 대한 4대 DNA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되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진짜 좌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비를 하고 노를 잘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노하지 못하는 겁니까? 중국이 여러분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나는 겁니까? 이런 이중잣대를 적용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까? 우리는 중국이 한국을 대등한 독립국가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실제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서로 대등한 국가끼리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과거 조선시대에 조공과 책봉을 하던 그 시대로 돌아온 것으로 우리의 시각에 의하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중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국관, 자기들이 상국이다, 높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종주국이다, 유교의 종주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지속되면서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니까 과거처럼 속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나 세자의 책봉을 승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한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용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거, 이거는
그러한 상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시에 이번에 왕이 부장과 똑같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저는 과거 상국간에 근거한 한국 인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이 1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은 한반도에서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남한은 미국의 괴뢰라고 생각하고 있고, 북한이 한국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면 그것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가 중국을 일방적으로 과거의 4대처럼 모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한국에서는 동반자 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반자처럼 대등하게 같이 협력하자 하는 그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몇몇 국가하고만 이런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2016년 현재 78개 국가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자 앞에 붙는 뭐 전략적, 전면적, 전방위적 이란 그 명칭만 24개로 다양합니다. 큰 의미 없이 선의만 강조하는 그런 관계인 셈이죠. 중국 학자가 분석을 해놨는데요. 명칭으로 볼 때 전면적이 가장 강력한 협력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속한 국가를 보면 러시아, 파키스탄, 독일, 영국, 동남아 국가, 유럽 등입니다. 우리 한국은 중간 정도의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별 의미 없이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안보 협력이 가능할 것처럼 오해를 하고 따라서 기대를 높였던 거죠. 그래서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한국은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나서 중국과의 안보 협력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2년 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중국은 한국 편을 전혀 들지 않고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의 필요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유도 되지 않으면서 왜 중국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하는가 하는 그런 투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도 중국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의 좌파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좌파들은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70년 전에 6.25 전쟁과 그 이후에 상호방위 조약으로 이미 미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학생운동 때 반미 운동을 했던 그런 잔상으로 계속 반미를 하면서 친중을 선택하는데 그건 곤란합니다. 이제 국가를 주도하는 세력이 됐으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봐야죠. 저는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를 친중국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몽골 시대처럼 만약에 중국이 한반도를 장악하면 전략적으로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남북한과 중국, 미국을 한번 결혼을 한번 비유해보자. 미국과 한국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도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균형 외교, 즉 중국과 관계를 향상한다는 것은 바람 피우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커피를 같이 마시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중국은 우리가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실제로 휴전협정에 서명한 게 중국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휴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외교와 한미동맹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는 것은 한국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존중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균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답은 안미경중이라는 겁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협력은 중국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할 때 오히려 중국은 한국에 대한 기대를 낮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중 양국은 더욱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 안보는 미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별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일본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다르게 반미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노할 것 같으면 중국에 대해서도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위해서 안보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경제관계가 활발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고도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경제관계의 경우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더욱 많습니다. 따라서 안미 경중의 자세로 우리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갖고 중국을 대하고 중국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왔을 때와 같은 저러한 과공을 함으로써 비례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